첫 중간고사 때 내신의 서열에서 10% 안에 들어간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이자 우리의 같은 공동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으로의 중학교 3학년의 여정에 4번의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 4번의 기회는 고1 올라가서가 아니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4번의 기회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딱 시행이 된 게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보다 딱 1살 많은 선배들이 고교학점제의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들은 아직 입시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입결 자체가 대학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는지는 결과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애매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뭐 판 자체를 바꿔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추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내신을 9등급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등급제라는 게 뭐냐면 전체 아이들을 4% 안에 들면 1등급, 11% 안에 들면 2등급. 그래서 아주 내신의 서열을 매길 때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칼을 갖다가 잘게 썬 거예요. 그래서 9등급제로. 그런데 이 칼이요, 약간 둔탁해졌어요. 예리함이 조금 덜해져갖고 5등급제로 깍둑 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깍둑, 깍둑, 텅텅텅 이렇게 썬다는 겁니다. 이런 내신 등급으로 바뀐 게 고교학점제의 내신의 등급 제도예요. 자, 그래서 1등급을 4%처럼 예리하게 싹 도려내는 게 아니고요, 10% 안에만 들어가면 1등급 주겠다 이거예요. 완전 혜자스럽죠?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10%껌 아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혜자스럽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34%. 요 정도까지만 해도 2등급, 여기까지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굉장히 게임이 쉬워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 뜨면 진짜 개 망합니다. 3 뜨면 완전 아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5등급제인데 3이 떴다는 얘기는 기존의 9등급제로 얘기하자면 4등급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 4등급이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가서 사실은 내신이 1등급 그리고 2등급 이거 정도는 괜찮지만 3이 떴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고, 사실은 인서울은 못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분석도 많았고 뭐 올 1등급 아니면 대학 못 간다 여러 가지 쌉소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만은 실제로 1년을 딱 겪어놓게 되니까 저희 재원생들 기준으로 가장 많은 등급들은 실제로 이렇더라고요. 1.65등급 그리고 2.35등급 요 정도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자, 이게 뭐냐, 국어가 4단이에요. 그러니까 과목이 일주일에 쫙 시간표가 깔려 있으면 국어가 4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4개, 영어 4단위, 그리고 사회 4, 과학 3, 통합사회, 통합과학 아시죠? 단위수가 어때요? 국수형이랑 똑같죠? 이게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사이드 과목이 아니에요. 1학년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국수형이랑 맞짱 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요 과목들이 이렇게 쫙 깔려있고 학교마다 기타 과목이 좀 다릅니다. 한국사 깔려있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깔려있는데 1학기 때 이 친구가 국어에서 1등급, 수학에서 2등급, 영어에서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 2, 1, 2 뭐 이런 식이죠. 이 친구가 1학년을 다 마쳤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얘 내신 등급이 지금 1.65등급이 전 교과목이 나왔다고요. 이해가시죠? 1.65등급. 자, 그리고 역시 같은 학생이지만 다른 학생인데 2등급도 뜨고 3도 몇 개 뜬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 뜨면 진짜 완전히 개 망한다고. 근데 3이 지금 엄연히 보입니다. 수학 3 떴죠? 과학도 3이 2개가 보여요 지금. 그래서 1, 2학기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지었더니 전 과목의 교과 과목이 2.35등급이 떴어요. 엥? 괜찮지 않나? 5등급쯤에 2.35등급 괜찮지 않나? 체감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9등급 제도로 입시를 치는 학생들은 입결이 나와 있어요. 그쵸? 5등급만 안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추산할 수가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방금 앞에 얘기했던 1.65등급의 학생은 어느 정도에 있나요? 9등급제로 따졌을 때는 한 2.6등급 요 정도 되는 거예요. 2.6등급. 그쵸? 2.6등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카이는 못 갑니다. 2.6이면은. 근데 뭐 동국대? 약간 이 정도 느낌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2.35등급이라는 학생은 9등급제로 따져보면 거의 3.8등급?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8이 어떻게 인서울을 가요? 당연히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5등급제로 따졌을 때는 2까지가 9등급제의 한 3.24등급 정도라고 보는 거고, 좀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천대랑 경기대 정도가 요 약간 바텀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아, 빡세네 생각보다. 그리고 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 어떻게 생각하는 나 그 고등학교 가고 싶어 이런 해당이 되는 한 2개 정도 고등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찌됐건 그 고등학교 갔어요. 뭐 선정을 가거나 대성을 가거나 예의를 가거나 선정을 가거나 뭐 선의를 가거나 갔어요. 충암을 가거나 갔더니만 국어가 6%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잘했죠? 그리고 수학, 영어, 통사, 통과가 각각 5%, 5%, 5%, 5%입니다. 9등급제로 따졌을 때는 1등급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9등급제로 한 사람은 2.0등급이죠. 그러면 2.0등급이 입시를 치렀던 때니까 걔네들이 대학을 어딜 가냐면 건국대나 동국대 정도를 간단 말이에요. 다른 뭐 특별한 생기부에 뭐 엄청난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보통 2.0등급은 이 정도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입시를 안 치르신 경우들이 보통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5등급제로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1등급이 나왔죠. 이해가시죠?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등급이 됐어요. 같은 애인데. 그럼 얘는 어딜 가느냐? 스카이를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5 1등급이니까. 그쵸? 좋네? 자, 그런데 이 비교되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가정을 하건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과 돌이야. 애가. 그리고 보통 여학생들 중에서도 있지만 남자아이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죠. 수학에 좀 탁월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수학학원 가거나 과학학원 가면 영재 소리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선생님들이 엄청 우쭈쭈 해줘갖고 장난 아니야. 그리고 엄마 말을 애가 좀 안 들어. 엄마랑 대화 좀 안 되고, 그리고 문과 성향의 과목들은 좀 안 하거나 영어학원 같은 데 가서는 재미도 없고 귀찮고 단어 외우는 거를 우리 아이가 되게 싫어해요. 이런 얘기하는데 제일 듣던 좀 웃기는 얘기예요. 단어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걔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 싫어하지. 싫은데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친구다 보니까 얘가 어떠냐면 고등학교 1학년 가갖고 수학을 역시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학학원에서 뻥친 건 아니에요. 3% 안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막 중학교 때 이런 얘기 좀 들었겠죠. 얘는 영재고를 보내야 됩니다, 어머니. 얘는 과학고를 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애인데 이제 그렇게 막 뽕꾸지를 엄청 당하다 보니까 수학 3%, 통합과학 2%야. 진짜 맞는 얘기인데 돌아버리겠는 건 국어가 12%가 나와버리죠. 왜 그랬겠어요? 안 했잖아요. 재미도 없고 점수도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내가 잘하고 재밌고 인정받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쏠린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애들이. 이래서 영어는 그래도 얘가 3%가 나온 거 보니까 확신합니다. 2주가 다녔어요, 얘는. 통합 과학 말고 통합 사회는 또 6%고 국어가 12%. 성격 나오죠? 뭔지 알겠죠? 예. 그쵸? 얘 게임 좋아하고요. 얘 수학과학 되게 잘하고요. 그런데 읽는 거 이렇게 긴 글 귀찮아하고요. 좀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친구가 사실 과거 9등급 제도에서는 다 때려봤을 때 1.6등급 정도가 나와서 나쁘지가 않아요. 1.6등급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차여차 생기부 만들고 뭐뭐 해갖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서강대나 중강대 정도를 쓸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5등급제가 되니까 얘의 등급은 1.2가 됩니다.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등급이 당연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문제냐면 5등급제에서 1.2가 갖고 있는 이 부분, 얘는 지금 밸런스가 깨졌어요. 과목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건국대나 동국대 정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님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뭐 사촌 형이나 형님네 아들이나 딸이나 걔네가 수학 잘해가지고 좋은 데 갔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수준과 동일한 상태로 입시를 치르지는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토탈 내신 평균 등급이 아니고요. 구멍난 과목이 없어야만 합니다. 과목별 밸런스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얘 보이잖아요. 이렇게 깝치고 나대는 새끼 이거 조금 기 좀 눌러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안 들으니까 좀 객관적이고 냉정한 얘기로 좋은 관계에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생들 여기 계시니까 이거를 조금 명심해 주세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죠. 그런데 입시라는 여정은요,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학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참고, 겪고, 견뎌낼 수 있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목들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냐 여부를 묻는 거죠. 그 모든 과목이라는 은미체 기가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 과학, 사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사가 일단 디폴트로 좀 들어가기는 하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이 페이지의 가장 핵심은 뭐다? 과목별 밸런스를 맞춰라.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러면 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밸런스가 안 맞는지조차를 모르고 입학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왜 안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뼈 때리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필수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학생들이 계시니까 주말에 학원 안 가는 주말에 공부 몇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레알. 하는 것 같아? 하긴 하는 것 같아? 몇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앉았는데. 몇 시간? 2시간 정도. 네, 2시간 정도 하는 거. 몇 시간 정도 하는 거? 몇 시간? 주말에 박수를. 죄송해요. 바람직하다. 저도 제 동생 고등학교 때 제가 상담하러 가고 막 그랬는데. 네. 몇 시간이요, 동생은? 주말에? 3시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걸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숙제를 공부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죠. 그리고 공부했어? 공부 좀 해! 내일 학원 가잖아! 이 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원 숙제가 공부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학원을 가면 그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학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학원을 1, 2년 원데이 투데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학원을 가는 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를 긁어낸 거죠, 그냥. 야, 이거 박박박박 긁었으니까 이거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학원이죠. 과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공부라는 건 혼자서 조용히 이것들을 되새김질을 하고 정리를 하고 돌려도 보고 쌈 싸먹고 쪄보고 이런 과정들이 공부인데 그걸 우리가 순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학원 숙제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오롯이 정리하고 두드려보고 고민해보고 팔짱 끼고 째려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순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가 첫 번째 순공 시간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1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자, 주말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는 그런 어떤 요일에 기준 순수한 공부 시간을 5시간 이상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5시간입니다. 국수형의 밸런스 있게 국수형을 밸런스 있게 5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교에 1명, 2명, 3명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죠. 근데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먹는 거예요. 그들이 해먹는 거죠. 자, 그리고 과목별 노트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놀랍게도 노트 정리를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트 필기를 하는 거 말고요. 자기가 이걸 공부를 할 거면 내용을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간단하고 짧고 쉽고 재밌게 자기만의 어떤 노트 정리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본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남이 정리된 거를 형광펜 칠 줄은 알죠. 그마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독서를 과연 하느냐. 독서. 규칙적으로 유튜브를 하죠. 규칙적으로 릴스를 보죠. 규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규칙적으로 독서를 하거나 그 독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티키타카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옆 사람한테 굳이 듣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스스로 반드시 답을 꼭 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 돼 있다면요. 고등과정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학부모께서는 학생의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 보낸다 칠게요. 지금 거의 다 보내시잖아요. 그럼 보내시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에 우리 친구가 2학년 2학기 때 어떤 과목의 목차들을 공부했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3학년 1학기 수학에 어느 과목의 목차, 이 3학년 1학기 수학에 어떤 목차들의 공부들을 하게 될 건지, 그리고 그 목차 중에 우리 애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그 목차는 무엇인지 이걸 알고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로 좋은데 보낸 엄마들은요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시더라고요. 내 새끼가 이거 3학년 1학기 올라가는데 수학이랑 과학이랑 국어랑 1학기에 이 목차 과목의 뭐뭐뭐뭐를 배우고, 그런데 얘가 2학년 때 이때 사춘기 와서 이걸 좀 절었어. 여기 빵꾸 났어 지금. 안 그래도 성적표 보니까 계속 그것만 틀리고 자빠졌더라. 이걸 알아요 엄마가. 그래갖고 그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안 그런 경우도 많기는 에휴 할 새끼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뭐 내가 뭐 어떻게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진짜로 잘 보낸 엄마들이 이것까지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자, 그리고 주말이 아닌 주말에 학원이 아닌 순수 공부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안 보여줬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렇죠? 애가 내 눈앞에 안 보여줬을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방학이죠. 방학 때 내 눈앞에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옷바람으로 밥 먹고 있을 때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 주말에도 내 눈앞에 없어져서 학원에 어딘가 가서 짱 박혀 있고 거기서 뭐가 됐든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엄마도 자유롭고. 그러나 주말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공 시간. 책과 미디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죠. 사실 이런 발표들을 제가 드리면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사실 무거워요.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엄마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리고 현실 속에서 저들은 또 약간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다른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만 제가 지금 20년 넘게 했잖아요. 저런 엄마들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그래서 가끔씩 그 시험 기간 좀 지나서, 시험 기간 때는 아예 꼼짝도 안 하고 시험 기간 딱 지날 때쯤에, 제가 이제 집이 상암동인데 그 맥주 한잔하러 호프집 같은 데 가잖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딱 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엄마 모임. 저기 엄마 모임이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기아 벡터가 어떻고, 겨울방학 때 어디를 보내야 되고, 윈터는 어떻고, 그 선생은 어떻고, 막 과목별 목차가 막 우두두두두두두 완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진짜 저 엄마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학습 정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인데, 이걸 아이가 혼자서 잘 해낼 것이다, 혹은 어느 기관에 맡겨놓으면 잘 알아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대하시는 결과는 절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을 해서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는 돼야만 하고, 엄마가 혹은 아버님이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아이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씩 별도를 깨듯이 이런 부분들의 솔루션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깔겠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에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90%는 사실은 어떻다? 굉장히 중학교 때 공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민하는 경우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매년마다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올해가 당연히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5등급 제도의 첫 해였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왠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애들이 만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얼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탁 3등급 나와버리면 와 미쳐버렸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뜨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이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입 상담, 수시 지원 상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대학의 이름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느끼죠. 아 이게 2.6등급이라는 게 이게 서울에 있는 데를 못 가는 등급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 아이들이 학습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4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4등급? 4등급은요 문제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파악을 나중에는 하겠죠. 근데 한 5번 읽거나 누가 조금 설명해 줘야지 이해를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험이라는 것은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 유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뭘 요구하는지의 문제 유형을 모른다는 거고 근데 아이는 그렇게 표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문제를 잘못 봤어. 마음이 급해서 울렁울렁거려가지고 사실 그때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놓쳤어. 구라일 경우가 99%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등급의 학생은요 문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따로 유형별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 놀 때가 많죠. 자 그리고 2등급 학생은 얘네가 좀 어렵죠. 왜냐면 2등급이 1등급을 뚫어버린다는 게 저는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예리한 송곳이 필요해요. 이러려면 개념을 다시 정리한다,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가 아니라 2등급이 1이 되려면 2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한두 개 이상을. 근데 그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왜 틀렸을까? 근데 학생들은 저하고 이제 내신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내신 문제에서 틀린 문제들을 좀 체크해와. 네가 생각했을 때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한 줄이라도 써와. 단어라도 써와.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전혀 딴 데를 짚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나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많이 쓰냐면 더 열심히 할게요.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고 시험 기간 때 좀 열심히 하지 않았다. 전보다 좀 소홀했다. 수학을 좀 더 많이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의 23번 문제를 왜 틀렸냐라고 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수학을 좀 더 많이 공부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대답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키 센텐스가 있었어요. 답의 근거가 되려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었는데 요 문장, 5번째 요 문장에 답 근거인데 내가 이 문장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잘못 해석했다. 내지는 경제적으로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생산적으로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라고 했을 때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뭐 끼깔나게 쓰는 건 기대를 안 하지만은 오리무중으로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등급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 할 뿐 실제적인 어떤 접근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얘는 만년 4등급, 얘는 3등급, 2등급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일 황당한 게 뭐죠? 제일 답답한 게 매달 돈은 나가는 거예요 그냥. 38만 원, 42만 원, 뭐 특강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이래요. 근데 왜 이러죠? 엄마도 모르고 애도 모르니까 저러잖아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안 쓸 수도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할 거면 조금 스마트해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계속 지불을 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글밥이 상당히 길어요. 국어도.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고1 때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이 시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비를 할지를 알기 위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목별 문제점을 보도록 할게요. 국어인데요. 너무 기네. 너무 길어도. 최근에 요 정도 글밥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학생들아? 혹은 어머님들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가장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모든 활동들을 우린 굉장히 꾸준하게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활동들은 대체로 어떻죠? 영상이고 구어체죠. 구어체. 그러니까 구어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글입니다. 이 글이라는 건 당연히 문어체죠. 근데 구어체 세상 속에서 구어체 상황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데 문어체 시험을 보게 되는 거니까 마치 다른 언어로 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길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게 될 때 물론 구글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요즘엔 그렇게 찾아보지도 않잖아요. GPT한테 돌려보거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조금 더 간단하고 재미있고 끼깔나게 나한테 설명해줄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시험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읽어 내려가지를 못해요. 국어도 영어도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깨달았어요. 얘네가 글을 읽는 행위 자체를 되게 낯설어 하는구나. 글을 일주일에 저 정도 글은 달아주도 않아요. 요 반 정도 되는 글도 읽는 것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학원에 간다고 해서 그걸 읽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수업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강사예요, 강사. 그 사람은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도 해왔고 반복도 했고 많은 이들 앞에서 이걸 발표까지 하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아이들은 이걸 온전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뚝딱뚝딱 거리는 거예요. 영상과 구어체는 열려있지만 자, 문해력과 어휘력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두 번째는 수학인데요. 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특히나 함수와 도형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어에 있어서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 거의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의 내용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모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지 않아요. 이걸 다 알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개는 알고 몇 개는 모르는 경우들이 훨씬 많을 건데 우리가 단어라는 거는 영어 단어는 한 단어에 품사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좀 많죠. 이게 영어의 특이성이죠. 또 하나는 단어 하나의 뜻이 다채롭게 여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명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동사다라는 얘기는 그 단어가 생선이다, 야채다, 치즈다 이런 어떤 재료라는 뜻이고 그러면 생선을 가지고 야채를 가지고 치즈를 가지고 무슨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는 이제 문장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생선을 가지고 구이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전골을 만드는 건지 매칭이 하나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벽돌처럼 공중에 그냥 난사만 돼 있는 상태일 뿐 매칭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독해를 하고 어떻게 영작을 하고 문제를 풀겠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외우면 장땡이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어를 외울 때 품사 구분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문장 성분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한 번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하는 거죠. 단어들을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단어를 문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독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그 다음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떻게 1등급을 받아요? 말이 안 되죠. 아자아자 화이팅 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학원비를 더 쓴다고 특강을 보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중3이요. 사실 이 겨울방학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거 말고요.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요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중2, 중3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설명회나 간담회를 하면은 열정의 이 온도는 언제가 제일 뜨겁냐면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죠. 파이팅 넘쳐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는 거의 다 정해졌는데 솔직히. 그쵸? 솔직히.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요 겨울방학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요 과정이 거의 입시를 그냥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별로 예외가 크게 없습니다. 알겠냐?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우리가 이제 3월이 얼마 뒤에 올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험을 볼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주아학원 재원생도 계시고 또 비재원생도 계십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학생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이미 내가 보기엔 5스텝 더 위로 간 거예요. 시작 자체가. 이걸 듣겠다고 엄마 손 잡고 온 거 자체가 기적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에 3월달이 되면은 우리가 국수형 모의고사를 정색을 하고 볼 거예요. 저희가 영어학원이지만 수학과 국어도 시험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시험을 정색하고 봅니다. 이 시험을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에 날을 잡고 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비재원생들도 이제 와서 이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HP3에 해당이 되는 어떤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사실은 실제 존재하는 학생인데 얘가 지금은 고3 올라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영락중학교 출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 국어가 61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많이 틀린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4 떴어요. 수학은 60점 4등급, 영어는 70점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몰랐으면 자기가 몇 등급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상담을 통해서 목표 100분위 점수를 설정을 해줬어요. 야, 61점아 73점 받아야 된다. 영어 70점아 79점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어림 잡아서 그냥 대충 때려 넣은 게 아니고요.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밑에 이제 정오표가 있단 말이에요. OX, OX가 있잖아요. 틀린 문제를 보고 그 틀린 문제의 번호에는요. 어떤 문제고 범위가 뭔지까지도 고1 모의고사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만 딱 봐도 아 이건 지금 뭐 2차 함수 문제구나, 1차 함수 문제구나, 아 이거는 지금 빈칸 추론 문제구나, 아 이건 비문학 문제구나 이렇게 번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약점들이 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면 이게 뭐하러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파악해서 땡땡아 너 지금 국어에 비문학은 아예 건드리질 않았네. 지금 비문학 전혀 한 적 없지? 비문학이 뭐예요? 비문학이 있어. EBS에서 이 교재 사다가 일단 비문학 한 권을 풀어보자. 순차적으로. 아니면 매상비 같은 교재를 사다가 너는 매일 3개씩은 못할 것 같아. 하나씩만 하든가. 그래서 어떤 문장을 계속 읽어내려가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거를 3개월, 2개월 동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목표를 정해주고 이렇게 맞추라는 목표를 설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2, 3개월마다 한 번씩의 모의고사를 국수형을 보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시험 보면은 또 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목표를 했는데 이거 성취했나 안 했나 보자? 얘는 기가 막히게 그 성취를 잘 했어요. 저는 이 아이가 되게 신기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당장 너가 예일여고를 가면 너 9등급에서 4.07등급 나와. 당장 너가 시간 여행해가지고 고1로 딱 입학을 한다면. 근데 우리는 이대로 들어갈 건 아니니까 앞으로 4번의 결과치를 통해서 디벨롭을 할 거고 성취를 할 거니까 너는 아마 그 뒤에는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수학은 기하, 심화 문제 읽기를 해결을 해라. 영어는 지금 뒤에 보니까 40번대를 와장창 틀렸거든요. 40번대 이후의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3140 구간이라 그래서 31번부터 40번 정도까지가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몰려 있습니다. 빈칸 4개, 순서 2개, 또 삽입 2개. 그러니까 뒤에 장문은 길다 뿐이지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틀렸을까요? 시간 안배를 일단 못했고 긴 글이 나오니까 읽혀지지가 않죠. 그리고 OMR 체크도 해야 되니까 압도당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일단은 어려운 것부터 해결할 게 아니라 맞출 수 있는데 놓치는 것부터 해결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집중해서 학원에서 실수만 볼 때 장난 1도 없이 정색하고 제대로 봐 새끼야 지금 45번까지 마지막 끝 페이지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걸 목표로 잡아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설정을 딱 해줘서 이 친구한테 다음번 미션을 준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친구는 남학생이었어요. 지금 전체를 다 해서 9등급 제도의 학생인데 고3 올라가는 거니까 농담 아니고요. 거짓말 1도 없고요. 내신 1.0 나왔습니다. 지금 3학년 올라가는데 모의고사 올 1등급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진짜? 소름 끼쳐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참 철이 있었던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본인이 했었으니까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자, 학년별 고등학교 준비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을 이해를 하면서 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1 때는 이제 갓 잼민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1학년 때 뭐예요? 문해력, 이해력, 독서, 학습 준비를 하는 게 교과 과정상의 준비 과정이에요.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난 중학교 2학년이 참 중요했었는데 왜 중요했냐면 이때 우리가 개념을 배웠어요. 각 과목만 개념. 그래서 정리를 하고 왜 그러는지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배웠던 게 중학교 2학년의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애가 막 굉장히 대차게 막 사춘기를 겪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빵꾸난 개념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뭐 개인 교습을 받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취약 부분인지를 파악하고 시켜야죠. 그래야 의미 있는 돈 쓰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는데요. 3학년은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됐으면 그걸 가지고 유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도 풀고 범위 안에서 이런 학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문제 유형으로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의 과정이겠죠. 그런데요. 일단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지조차를 모르거나 그리고 구멍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돌아보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외면들이 일상에서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어, 수학 학원만 보내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부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놓고서 옥신각신 갈등이 있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거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학부모님께서는 내 새끼가 2학년 때 배웠던 수학, 국어, 영어, 뭐 과학, 사회 과목에서의 목차가 어떤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파악, 이게 일단은 돼야 되는데 그거 인터넷 찾아보시고 GPT 돌려보시고 그리고 교과서 같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 3, 4일 정도만 파악되세요. 그쵸? 귀찮죠. 재미도 없고. 하지만 오늘 여기 오신 걸 보면 이미 그 정도 열정은 만렙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좀 기우일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돼야지.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얘가 지금 시험 점수를 통해서 어디가 빵꾸가 났거나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외면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고등학교 올라간다? 진짜 답답한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입학을 하고 5월 첫째 주 정도에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참 가관이에요, 다들. 이렇게 본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이야 그럴 만한데 그냥 자기는 고2, 3거까지 모의고사 뭐 다 풀고 왔대요. 고3 거까지 영어는 다 하고 왔대요. 지난 학원에서. 그런 경우는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고3 것까지를 중3 때 다 파악을 했다? 다 돌고 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찍먹했겠죠.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고 6월 모고 찍먹 정도 했겠죠. 몇 번. 인정? 형님 인정? 근데 찍먹을 갖다가 돌았다? 이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죠? 찍먹을 갖다가 뭘 어쩌라는 거지? 고2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을 확률이 훨씬 높죠. 이 상태에서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들 억울해하세요. 근데 억울할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어떤 선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것들을 전질적으로 좀 닦으면서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정확하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절망을 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과정 중에 있다. 중2, 중3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함께하는 학습을 위한 필수 항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데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스마트폰이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없앤다.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스마트폰 없애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근데 관리는 해야죠. 스마트폰이 있는 채로 공부를 하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너의 공부를 방해하는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끼리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거의 다 스마트폰이죠. 저도 스마트폰 있으면 수업 준비 못해요. 일단 잡다 보면 그냥 30분 순삭 인스타 4바퀴 돌고 뭐 유튜브 돌고 릴스 돌고 뭐 순삭이지 않습니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시공간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독서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를 하고 독서 친구가 있고 독서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 또 노트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중2 때까지 필요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1번과 2번 항목은 학부모님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세요. 이거를 엄마 아빠가 안 하시면서 애가 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데 그러니까 수험생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잖아요. 진짜 끔찍해요. 제가 둘째 고3 끝나는 날 와 세상에 늦잠을 잘 수 있다니 이제 주말에도 나는 늦잠을 잘 수 있고 평일에도 나는 늦잠을 잘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뭐 밥을 꼭 챙겨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달디 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다들 알다시피 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막 늘어지게 있으면서 뭐 예보고 일찍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주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는 막 스마트폰 보고 막 소파에 누워있으면서 공부해라 막 이러고 라이딩만 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너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 자체가 쉬어도 쉬질 못해. 그리고 나는 또 밖에서 빡세게 일까지 하고 왔는데 집까지 가서 내가 스마트폰도 못 보고 얘를 뭐 공부하는 걸 봐줘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었었지만 그러니까 수험생의 엄마 아빠라는 그 직업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포기하면 돼요. 그냥 바라지 않으시면은. 근데 할 거면은 얘네 끝날 때까지 그걸 하셔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은 제가 무슨 오은영 박사도 아니고 이런 걸 제가 뭐 거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게 없이 잘 됐다? 걔가 이상한 애예요. 걔가 이상한 애입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시험의 오답 이유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는 방법을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좀 훈련을 하고 고1에 올라가야 돼요. 고1 됐을 때 이거 시키면 웬만하면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때는 이미 좀 늦어요. 왜냐면 왜 하느냐, 고1 때. 의욕이 충만하니까. 나 진짜 어떻게 해서든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그때는 근데 타과목들이랑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진행해야 될 때 너무 시간이 압박이 있고요. 제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이 필요하고 오답을 맞추기 위한 학습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친구, 지금 중학교 때는 뭐 여러 친구가 있겠죠. 춤추는 애, 좀 노는 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임 좀 하는 애, 운동하는 애 있겠죠. 존중하는데 고등학교 돼서 대학 가기 싫어하는 애는 없어요. 그쵸? 근데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놀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되면은 누구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친구 되고 싶어 해요. 실제로. 근데 중학교 때 지금 아직 동기부여가 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이 학생들은 오늘 어느 정도 정말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고 너무 훌륭한 모멘텀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랑 친해지세요. 근데 비굴하게 친해지지 말고 쪽팔리게 나도 뭘 줄 게 있어야 걔도 나랑 친해질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인성 그지 같고 막 너무 재수없고 이런 애랑 친해지라는 게 아니라 친해지고 싶은 공부 잘하는 애랑 친해지라고요. 그리고 너도 쪽팔리니까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내가 뭐 걔한테 가서 뭐 어떻게 뭐 빵 셔틀 해주면서 걔랑 친해질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티키타카가 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라.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랑 친해져라.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이는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들과 알면서 하는
아주 결단들이지 않습니까? 다 그만둬. 다 그만둬. 그만둬. 의미가 없어. 진짜로 실제로 그만뒀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좀 고생을 했죠. 시작부터.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부를 한다길래 공부 잘하는 친구랑 친해져라. 너네 반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야? 걔인 것 같은데? 걔는 수학학원 어디 다녀? 모르지? 물어보면 되지. 걔는 주말에 공부 어디서 한대? 모르지? 물어봐야지. 스카는 어디 다닌대? 거기 다니는 것 같던데 지네 동네? 왜? 물어봐야지. 똑같이 해 서연아. 똑같이 해. 주말에 걔가 몇 시간 공부하는지 물어봐. 괜찮은 애면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너도 걔한테 뭔가 줄 게 있어야 되잖아. 쪽팔리면 그렇잖아. 친구도 안 돼 그러면. 넌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생각해봐. 농담이 아니고 내가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 아이는 그 친구들하고 굉장한 베프가 됐어요. 지금 26인데 지금도 맨날 만나요. 그래서 소개팅 하는데 뒤에 가서 막 기다리고 있고 감시하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뭐 여행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지금도 그렇게 지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친구들하고 같은 국어학원을 다녔어요. 안국동에 있는. 그래서 국어학원이 끝나니까 10시에 끝나서 이제 집에 오려고 했는데 2명의 친구가 실제로 한 명은 한의대를 갔어요. 또 한 명도 이제 좋은 데를 갔는데 걔네 둘이 또 스카 가서 몇 시까지 있어야 되냐 이러더래요. 국어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엘베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엥? 국어학원 끝나서 10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 스카 간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희 애는. 야 시험 기간인데 당연히 안 가냐? 집 가면 바로 늘어지고 퍼 잘 텐데? 그럼 스카 가면 몇 시에 오는 거임? 1시 반이나 뭐 2시 정도가 되고 그때 또 엄마가 데리러 가는 거죠. 여자애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좀 약간 빡쳤대요. 나 여태까지 몰랐어 이거를? 시험을 2번을 볼 동안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첫째이거나 애가 하나면 애가 공부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충격받았던 얘기를 지가 해주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엘베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들과 친해졌고 그게 고1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2, 고3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요.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학원에 와서 저랑 상담을 할 때도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엄마 아빠 얘기예요. 안 그런 거 같죠?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답노트 하면은 이제 애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이런 내용들을 엄마 나 지난번에 복차 이거 들었잖아. 이차 함수 여기서 나 빵 또 났잖아. 이거 이번에 틀렸던 거 내가 오답 정리한 건데 한번 볼래? 이러면 또 우리가 본다고 막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그런 거야? 이게 이런 거구나. 엄마도 한번 확인해 볼게. 되게 잘한 것 같긴 한데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사진 찰칵 찍으셔서 GPT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이 오답에 어떤 노트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그렇게 물어보시면 확인이 어느 정도 돼서 같이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2학년과 3학년의 과목 목차가 시험 범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3학년 1학기 때 내 새끼가 어떤 과목에 어떤 목차들을 배울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또 3학년 1학기 때도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 과정 동안에 어떤 게 빵꾸가 났을까 또 학원에서 배우는 목차하고는 어느 정도가 선행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들을 거듭 반복하셔서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리고 3월 국수형 모의고사 테스트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친구 이렇게 틀린 문항수들의 번호가 이렇게 있고 저희가 빨간 색깔 표시를 했죠. 그러면 저 문제들의 유형이 다 정해져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틀린 수학 문제들을 보면은 11, 12번, 21번, 25, 27, 29번, 35, 43, 45번인데 이 문제들을 틀린 걸 보니까 얘가 지금 문자화식 함수 기화 확률과 통계의 초입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틀리고 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틀린 문제의 유형과 범위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취약한 게 뭐다 지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한 번 시험 봐서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반복적으로 봐도 그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수학학원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무슨 상담을 해요? 뭐 애가 예뻐요, 뭐 애가 성실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어린이집도 아니고 무슨 일기 쓰듯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취약하고 그걸 너희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나는 뭘 해야 돼? 우리 아이는 지금 그걸 알고 있을까? 이렇게 돌아야죠. 이게 의미가 있는 분석이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듣기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지금 그렇게 난도가 높진 않잖아요. 듣기가 난도가 높으면 뭐 외국 살다 오던 애, 영유 다니던 애 이런 애가 유리한데 그렇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고3 듣기의 17문항은 초등학교 6학년 중1짜리들도 맞출 수 있는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애가 틀린다는 얘기는 걔가 귓구멍에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들어버린 거죠, 영어 듣기 자체를. 근데 조금 하면 한다고요, 이거는. 근데 얘가 지금 다 맞았어요. 그럼 얘한테 듣기가 그렇게 막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틀린 걸 봤더니 22번, 32번, 36번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 제목 쪽에서 하나 틀렸고요. 나머지 도표 실용은 다 맞았어요, 얘는. 장문도 싹 다 맞았죠? 빈칸에서 하나 틀렸고 순서 삽입 쪽에서 하나 틀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영어는 완전히 상위권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을 좀 더 시켜도 되는 거예요. 레벨업을 해도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단계들이 나옵니다. 개수가 3개 틀렸다, 2개 틀렸다, 등급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틀렸고 몇 번을 틀렸고 그 유형이 뭐고 난도가 뭐고 이걸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의미한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 그 틀린 거를 건드려줘야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건드려준다는 게 뭐죠? 오답 정리를 하자는 거죠. 왜 틀렸는지 파악을 하자는 거죠. 헛소리 하면 안 되고 뭐 다른 과목을 했다는 둥, 뭐 집중력이 어쨌다는 둥 다 쌉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적인 분석의 의미를 두고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각 과목마다요 번호마다 다 유형 정리가 돼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돼 있습니다. 3월은 이거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고구마 한 10개 드신 것 같죠? 자, 이제 사이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어학원에서는요, 작년 2025년도에 SMP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스페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첫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이었고요. 많은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아니어야만 했었습니다. 저희 선발 기준은. 그러니까 한 2에서 3등급 정도, 2등급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5등급 안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등급으로는 한 3등급 정도 되는 아이인데 즉 중학교 때보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애가 의지는 만렙이야. 공부 의지가 있고 욕심도 있고 잘하려고 해. 근데 성적이 안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엄마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아유, 지가 알아서 하겠죠. 안 돼. 그럼 SFP가 될 수 없어. 이게 저희만의 그냥 기준이었어요.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기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아이들을 각 강사들마다 학교별 강사들이 있으니까 추천을 받았어요. 시험을 이제 보고 난 거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때 한 게 아니라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SMP 프로그램을 돌렸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통과 모든 과목에 있어서 학습 루틴을 만들어주고 뭐가 문제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 상담을 통해서 잡아주고 매일마다 아이들이 슬랙을 통해서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올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학습 지도 과정인 거죠. 이 과정에 처음에 달려드는 학생들의 숫자는 그래도 한 20-30명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들이 엄청난 성장의 곡선을 보여줬어요. 엄청난 성장. 그래서 지금도 위에서 수업하고 있는 중에 학생이 있는데 영어도 거의 뭐 장난 아니었어요. 거의 10점, 15점 이상이. 예일역에서 그런 경우 없거든요. 10점, 15점 이상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안정적으로 그려주더라고요. 2학기까지 올라가니까. 자, 뭘 어떻게 했느냐. 일단 국어, 수학, 영어를 다 관리를 했습니다. 통사, 통과까지. 읽고, 생각하고, 의견을 쓰기. 이런 것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input.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thinking.
의견과 질문을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웃풋. 그래서 국어는 어떤 긴 지문 하나를 읽으라고 줘요. 지문을 비문학 지문을 읽으라고 주면 논리는 타당한가?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라고 써보는 순간 지문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힘 이런 걸 느끼는 건데 때로는 책을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정해가지고 책의 어떤 단문을 읽어서 본인이 한번 정리해봐라. 그럼 처음에는 더럽게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수학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어떤 개념을 대충 알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알아. 말이 안 되는 부리를 걸러내는 힘. 영어는 단편적인 단어 해석에 그치지 않고 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서술형 영작과 수능형 주제를 찾기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이 진행을 했던 학생이 쓴 거예요. 이거는 학생이 쓴 건데 이게 S&P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을 딱 마치고 중3으로 내려왔어요. 저희가 S&P 대상을. 그러니까 중3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일단 중3이니까 애들이 선입견도 없고 공부력이 좀 있는 아이들이니까 하라니까 다 시키는 대로 하고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고1보다는. 고1은 뭐예요? 실전 선수잖아요,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고 막 이러는데 중3 애들은 이제 다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S&P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계신 학부모님 중에 S&P 대상이었던 학생이 학부모님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2학년에서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자녀가 저희 학원을 이제 다녔는데 S&P를 2달 정도 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2학년이라도 오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느냐. 2학년은 안 합니다. 근데 3학년은 지금 S&P를 다 할 거예요. 지금 이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이. 자, 국어는 모의고사 지문을 읽고 구조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은 줄글이잖아요. 근데 이걸 도식화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쓰고 요약 쓰고 어휘 중에 모르는 어휘가 있을 거잖아요. 공박 이런 거 모르잖아요. 공박이 뭐야? 남의 잘못을 세게 따지고 논박한다. 여기서 또 논박은 뭐야?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잘못된 점을 효과적으로 지적하거나 공격하는 게 논박이다. 아, 공박은 결국에는 남의 잘못을 세게 따지고 논박하는 거구나. 논박이라는 것은 남의 주장을 잘못된 점을 꼬집는다는 거구나. 그걸 공박이라고 하는 거구나. 공박, 논박.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서평을 쓰게 해요. 서평. 독후감이 아니라 서평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추가 질문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시켜요. 이걸 되게 잘해요. 생각보다. 남자애들도 잘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 하더라고요. 재밌어 해요. 또. 자, 영어는 모의고사 지문을 읽고 모르는 단어 정리를 하는데 단어 정리할 때 당연히 스펠링 쓰고 그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외울 수 있는 거 아시죠? 읽을 줄 모르면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도 썼고 뜻도 쓰는데 뜻은 반드시 3개 이상의 뜻을 써야 됩니다. 고2 모의고사부터는요. 단어장에 있는 1번 뜻이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compromis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romise가 뭐 타협하다, 화해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뜻도 있거든요. 위태롭게 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뜻이잖아요. 플러스 뜻과 마이너스 뜻이 있는데 이 compromise라고 하는 단어가 1, 2번 뜻으로 쓰인 지문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2, 3학년 모의고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그냥 다 알고 있는 불문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다이어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 개의 뜻을 다 외워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단어 시험 어떻게 봐요, 학원에서? 첫 번째 뜻을 써도 맞긴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고 이건 통과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독해를 나중에 못하는 상황인데 왜 못하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단어장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뜻을 여러 개를. 그리고 뜻만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프리센텐스로다가 짧은 예문을 하나 써야죠. 근데 네가 영작하면 되겠냐? 영작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추천드리기를 사전에 있는 단어 문장 좀 제 노잼이니까 GPT한테 이 단어를 주고 단문으로 만들어줘. 우리 집 댕댕이를 집어넣든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넣든가 게임 용어를 넣든가 해서 간단하고 쉽고 짧은 예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럼 내가 만든 거니까 그 예문이 기억이 날 거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오답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 문제 출제 이유가 뭐야? 무리함수의 이동 유형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싶었다. 필요한 개념이 뭐야? 그럼 이 문제의 함정은 뭐야? 순수하게 풀면 어떻게 되는데? 차이점은 뭐야?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변형 문제를 만들면 어떤 문제를 변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까지의 단계가 다 된다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찌됐건 틀린 문제를 아주 날카로운 송곳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마다 사실은 오답의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4등급인 학생은 뭐 이렇게까지 그쵸?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S&P랑 이걸 하는 거죠. S&P는 피터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스페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6단계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학부모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신청을 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의 성적 분석 및 방향성을 피터쌤이 설정해 줍니다. 일단 국수형 모의고사를 한번 봐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너 지금 국어가 몇 등급이야? 수학은 이렇고 영어는 이렇고 무슨 문항을 틀렸어. 넌 이 개념이 빵꾸 나 있는 것 같아 지금. 어떻게 생각해? 자, 그리고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공부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슬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 자료를 올리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메일하는 거예요. 메일. 근데 여기에 재미 들리고 맛 들리는 애는 거의 이거에 중독돼 버려갖고 고1 애들 중에 수학여행 가고 나서도 뭐 다음날 와갖고 하고 앉았고 막 추석날도 하고 이래가지고 에바임 진짜 왜 저래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되게 성실하게 해요. 왜냐면은 아이들도 이걸 티키타카가 되고 인정받고 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과정들을 눈앞에서 보이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슬랙으로 매일 지속적인 학습 자료 올리고 피드백 받습니다. 매일 합니다. 자, 그리고 2, 3회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학습 방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밀착 관리로 완성하는 학습 성공 스토리인데요. 그러니까 면담을 자주 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는 필요해요. 근데 2, 3회 정도 하잖아요. 그럼 눈치를 채요, 애들이. 그리고 매일마다 피드백을 하니까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이거는 시공간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S&P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2026년도 예비 고1 여러분입니다. 주인공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디벨롭의 부분이 좀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혹시 S&P 참여하신 학생 학부모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자, 그 다음 일정을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3월 21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3월에 이제 첫 번째 개강이 시작이 되거든요. 3월 첫째 주에. 그리고 이제 3월 21일에 토요일입니다. 국수형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첫 모의고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오죠. 정오표도 나오고 어떤 문제가 왜 틀렸는지가 다 나올 거잖아요. XX가 있을 거고 동글동글이 있었을 테니까 여기서 이제 S&P 학생 특별관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성적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앞 페이지에서 그 6단계 수순을 통해서 S&P가 됩니다. 이 시험 전에 사실은 이미 HB 1, 2, 3가 다 설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수업은 이미 시작이 됐었으니까 그리고 상담은 학생하고 뭐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 실전 수능 모의고사 실수모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 고1의 경우 HP1은 실수모를 다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계속 맞았던 데 또 맞고 또 맞고 이러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자꾸 시험만 봐버리면 현타 오거든요. HP2, 3는 실수모를 봐요. 듣기를 포함해서 70분 동안 실수모를 본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시간 외에. 근데 HP1은 그렇게 보면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의미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A 수업, B 수업 일주일에 2번 수업인 거 아시죠? 그래서 2시간 강사가 딱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 여기는 단어 시험 같은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A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듣기 모의고사만 볼 거예요. 듣기만. 근데 이게 17문항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책으로 선정을 한 게 조금 더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유형별 모의고사의 듣기 교재를 제가 결정을 했고요. 그걸 듣고 한 8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한 챕터당. 유형마다 있으니까 듣고 틀린 거를 오답 체크하게요. OX, OX. 틀린 게 있죠. 그러면은 다시 들려줘요. 그럼 틀린 문제를 딕테이션을 해요. 그럼 2번 들었죠? 그리고 딕테이션 한 거를 채점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는 집 가서 남아있는 딕테이션을 다 완성을 해갖고 오는 건데, 그러면 이 첫 번째 시간에 틀린 문제들의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이 있단 말이에요. 스크립트가. 그러면 그거를 다음 주에 오면은 듣기 시간에 그걸 다시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에 1번, 딕테이션 때문에 2번, 숙제를 했다면 3번, 다음 시간에 학원에 오면 4번 해서 똑같은 스크립트의 내용을 틀린 문제를 4번을 반복해서 듣게 되고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교재를 일부러 듣기 유형편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HB1한테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빨리 고득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듣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성취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조차를 모르고 왜 못 듣느냐면은 단어를 몰라서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교재를 선택을 해서 설계를 제가 짠 거예요. 어떤 교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여러 번의 거듭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 보고 집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는? 그리고 비수업에는 독해를 해요. 독해를 하면 독해를 딱 끝냈어요, 수업을. 그러면 단어 시험 보고 집 가는 게 아니라 독해 모의고사만 따로 봐요. 근데 독해 모의고사도 18번부터 45번까지 보면은 얘네는 못 풀어요. 집중력도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되고 무슨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상황이라, 독해도 유형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독해에서도 주제 제목 유형 따로, 뭐 순서 삽입 유형 따로, 장문 독해 유형 따로, 이런 식으로 유형별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별 모의고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짧을 수 있어요. 대신에 성취할 수 있는 태스크를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주겠다는 거예요. 잘게 쪼개서 요거 해결해, 요거 해결해, 그리고 요거 끝나고는 단어 시험 보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트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1차 개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3월에 개강을 하는 그 개강에서. HB2, 3는 3가 제일 높은 반입니다. 일단 A 수업, B 수업 다 똑같고요. 매주 45문항의 70분짜리 모의고사를 한 세트를 풀로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매주마다. 이거를 보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실수모 데이터에 대해서 주마다 한 번씩 지금 몇 점을 받았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분석하실 수 있는 성적표를 보시게 되고요. 1차 개강 때는 실수모를 뭘 보냐면 고1 모의고사를 보겠죠. 고1, 6월 모고, 9월 모고, 11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고등학교 2학년의 3월 모고 정도까지를 보게 됩니다. 1차 개강 때는. 자, 그리고 2차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의 모의고사를 보죠. 그리고 이런 거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모의고사만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강사들이 영상으로 다 수업을 따로 찍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영상으로 우리가 밴드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현장 수업도 해야지, 매주마다 업데이트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 개강 때는 고2 사설 모의고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쯤 되면 질문이 나오실 수 있어요. 고3 걸 왜 안 하냐? 얘네 레벨이 높은 데는데 고3 거 왜 안 하냐? 고3 거를 할 수준이 안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바입니다. 고3 거 괜히 건드려갖고 지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만 하지 실제로 못 건드려요. 건드릴 필요도 없고. 고 있거나 똑바로 아주 깔끔하고 끼깔나게 딱 마스터해갖고 고등학교 올려보내면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3 거 괜히 건드려서 나중에 봤던 지문처럼 익숙하게만 만들어서 그냥 다 배워서 풀게나 만드는, 다 외우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경우들로 저희가 되고요. 밴드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밴드가 정해져 있어서 숙제와 데이터 같은 거, 레포트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시험 이후에 성적관리 및 상담 프로세스 말씀드립니다. 문항별 정답률 및 유형별 취약점 분석해서 개인별 피드백하고요. 그리고 1대1 심층 상담, 시험 결과와 수업 태도를 종합해서 방향성 설정하고 SMP 동기부여하고요. 또 학습 모니터링,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취약 부분에 대한 과제 및 달성 여부 지속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수형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그렇고 실수모 보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사춘기 지났죠? 사춘기 지난 것 같아? 사춘기 지났어. 지금도 사춘기라 그러면 그것도 좀 로망이야 뭐야. 지금 중3인데 무슨 사춘기야. 그냥 다 지났고 중3은 이제 진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중3 때가 고1보다 훨씬 중요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고3 때는요 안 건드려요. 그냥 산후조리원 같은 느낌이에요. 고3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편한 대로. 인정? 고2는 어떠냐? 애들이 너무 현타를 오지게 맞아가지고 상처가 너무 깊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시험 범위 어디야? 대답 안 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시험 범위 어디냐고. 내가 뭐 불어로 물어봤냐 지금. 스페인어로 물어봤냐. 왜 얘기를 하라고. 이래요. 병에 걸린 거지. 내신의 깊은 병. 고1은 뭐다? 의욕은 만렙인데 계속 헛발질 치고. 잘하는 애들은 하죠. 잘하는 애들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담 좀 해주세요. 해주면 워러러러 했다가 이걸 올리면 저게 떨어지고 저걸 올리면 이게 떨어지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중3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로.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요 시즌. 이게 진짜 지금 가장 돈을 써도 이때 써야 되고요. 양을 확보해도 이때 확보를 해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진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4번의 기회, 우리 3월 21일 날 첫 국수형 모의고사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S&P를 위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숭실을 가겠다, 선정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뭐 44 2.9등급이야. 그럼 3.63등급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추산해보니까 4.1등급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거기 가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수준으로 그대로 갈 건 아니겠지만 그럼 숫자를 좀 똑똑한 눈으로 봐야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요. 6월 달에 아들아, 딸아 2.63 가자! 3.0 가자! 라고 이미 3월에 우리는 상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9월에 2.63이었던 너 2.3으로 가야 돼. 어느 과목에 몇 번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11월에는 1.57로 가야 한다. 이러면 곧 중학교 3학년 11월에 1.57로 마무리를 하고 12월 첫째 주에 이제 원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숭실 가겠다, 선정 가겠다, 선정 그냥 갈까, 과중 갈까 와리가리 했다가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어느 과목에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했고 해결하는 미션들이 해양이 된다면 마지막에는 이제 선생님 저 선정 과중을 갈게요. 일단 선정 과중을 쓰겠습니다. 해서 오케이 선정 과중 가고 1.57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중학교 3학년 11월 달에 1.57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1.57 나오겠습니까? 고등학교 5월 달에 1.57 그 이상이 나오죠. 당연히. 그쵸? 이 그림을 그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4.10이다. 이것도 인정을 하자는 거죠. 오리무중으로 몇인지 모르고 시작하지 말고 그럼 이 과정 통해서 1.73까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수형 통사 통과 올 모든 과목들이 9등급 제도에서도 1.0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1.0이 나오는 지금 고3 올라가는 이주와 어학원의 출신 HP3 출신의 그 선배처럼 요 수술을 거치면 눈에 보인다. 그리고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 1도 없습니다. 이 과정 거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부탁드리는데 이 성적표를 버리지 마시고 모아놓으시고 킵해 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 숫자와 상당히 비슷한 숫자를 실제로 눈으로 육안으로 보시게 될 거니까요. 자, 이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026년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이주와 어학원의 HP 1, 2, 3반에 배정이 돼서 S&P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4번의 기회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